your captain speaking. The seatbelt signs have been turned on. 이야기는 공항으로 시작되며 우리는 파일럿 브로디를 봅니다. 그는 급히 비행기 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영상통화로 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아빠가 가는 지역의 날씨가 매우 나쁘다고 했고 그 때문에 다른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빠도 항공편을 취소하고 집에 돌아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브로디는 웃으며 예전에도 그런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비행기를 몰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곧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딸은 기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 후 브로디는 비행기 조종실로 가서 부조종사를 만납니다. 부조종사는 오늘 처음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라 약간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승무원이 와서 브로디를 밖으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경찰관이 브로디에게 비상 상황 때문에 토니라는 이름의 살인범을 함께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니는 매우 강하고 위험한 사람이며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이제 비행기를 통해 다른 나라로 이송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경찰관은 브로디가 유능하고 현명한 파일럿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브로디는 동의하고 토니를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맨 뒷자리에 앉힙니다. 그 후 모든 승객들이 자리에 앉고 브로디는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모든 승객이 탑승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이륙합니다. 높은 고도에 도달한 후 브로디는 비행기를 자동 조종으로 설정하고 부조종사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브로디는 부조종사에게 모바일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딸을 매우 사랑하며 이 세상에 둘이 서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 비행기에 앉은 승객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후 매우 나쁜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종실에 앉은 두 파일럿도 기뻐했고 비행기도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고 비행기가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브로디는 뭔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불안해려 합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안내하고 라디오를 통해 관제탑과 통신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나빠 라디오가 작동을 멈추었기 때문에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칩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브로디는 승객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 조종실 밖으로 나갑니다. 승객들을 보고 브로디는 약간의 안심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승객들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기 안의 불이 서서히 꺼지고 있었고 그때 비행기에 몇 번의 더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 충격으로 브로디는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고 아래로 떨어지며 이마에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모든 승객들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디는 급히 조종실로 돌아와 동료와 함께 비행기를 통제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디는 비행기를 하강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 한 번의 충격이라도 더 가해지면 비행기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비행기의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고 비행기는 급격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 매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범죄자 토니와 함께 온 경찰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집니다. 그는 휴대폰을 짚기 위해 안전벨트를 풉니다. 그를 돕기 위해 한 승무원도 안전벨트를 풀고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비행기가 급격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풀자마자 이 두 사람은 빠르게 천장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너무 세게 천장에 부딪혀 즉사합니다. 그때 비행기는 매우 낮은 고도에 도달하고 두 파일럿은 어떻게든 비행기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기에 전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로디는 비행기를 공항까지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브로디는 비행기를 바다에 불시착시키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멀리서 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후 브로디는 비행기의 방향을 섬 쪽으로 돌리고 섬에 착륙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 어려움 끝에 브로디는 이 섬에 있는 도로에 마침내 비상 착륙합니다. 다행히 이 비상 착륙에서 모든 승객들은 무사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행기 뒤쪽에서 합선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보고 브로디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 아직 약간의 전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 한 승무원이 기장 브로디에게 범죄자 토니를 데려온 경찰관이 죽었고 승무원 한 명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브로디는 매우 낙담합니다. 다른 한편 항공사 사장은 자신의 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랫동안 라디오 고장으로 파일럿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사 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는 일을 하는 스카스데일이라는 구조 전문가를 부릅니다. 항공사 사장은 그에게 비행기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어디로 갔는지, 직원들과 모든 승객들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 후 구조 전문가는 자신의 일에 착수합니다. 다른 한편 모든 승객들은 우리가 왜 여기에 착륙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디는 모든 승객들을 모아 비상 상황 때문에 여기에 착륙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비행기에 아직 약간의 전력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수리할 것이라고요. 그때까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곧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요. 그 후 브로디는 비행기 근처로 가서 수리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그는 비행기의 전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를 꺼내 자신들의 위치를 스스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브로디의 동료 부조종사가 지도를 보고 우리가 사설섬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장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정부나 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고 우리 정부도 우리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브로디는 이제 어떻게든 구조팀을 이곳으로 불러서 우리 모두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라디오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번개를 맞은 충격으로 라디오는 완전히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제 브로디는 모든 승객들에게 와서 고장으로 인해 라디오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브로디는 섬의 다른 쪽으로 가서 라디오를 찾아 관제탑에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팀을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여러분 모두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로디는 매우 큰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토니가 자신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며 토니의 수갑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브로디는 비행기의 부조종사에게 비행기의 전력을 수리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곧 어떤 연락을 통해서든 구조팀을 이곳으로 데려오려 노력할 것이라고요. 그 후 토니와 브로디는 라디오를 찾기 위해 숲쪽으로 떠납니다. 가는 길에 토니는 브로디에게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섬에 거주하는 테러리스트 그룹을 봅니다.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와 그룹의 리더에게 비상 상황 때문에 비행기 한 대가 이 섬에 멈췄고 그 안에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룹의 리더는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룹의 리더는 자신의 팀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섬의 숲속에서 브로디와 토니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니는 브로디에게 왜 자신을 풀어주었고 이제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브로디는 네가 없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하며 이곳에는 위험한 테러리스트 그룹이 있고 너는 나와 함께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토니는 브로디에게 자신은 군대 출신이며 미국 군대에서 여러 해 동안 복무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뒤에서 토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브로디가 뒤를 돌아보니 토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브로디에게서 도망친 것입니다. 이제 브로디는 혼자 숲속으로 나아갑니다. 숲속을 계속 가던 브로디는 버려진 공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전화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전화기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 후 브로디는 옆에 달린 전화선들을 연결하기 시작하고 전화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브로디는 급히 회사 헬프라인에 전화를 겁니다. 브로디는 헬프라인에 자신의 위치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회선에 문제가 있어 상대방에게 그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헬프라인 쪽에서 브로디의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때 브로디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와 나머지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 딸의 사무실까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때 통화 중에 뒤에서 한 남자가 와서 브로디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브로디는 매우 어렵게 그를 제압하고 그 남자를 때려 기절시킵니다. 그때 브로디는 또 다른 남자가 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토니였습니다. 그는 많은 깡패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으며 브로디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와 라고 소리칩니다. 그 후 브로디가 나타나자 토니는 브로디의 안전을 위해 그에게 총을 건네줍니다. 그 후 이 두 사람이 공장의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카메라의 녹화 내용과 그곳에 떨어진 여권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섬에 사는 테러리스트들이 사람들을 납치하여 그 가족들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납치된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를 풀어주는 대신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브로디는 우리 승객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오고 정면에 차 한 대가 보입니다. 이 차는 조금 전에 브로디에게 살해당한 테러리스트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밖에 세워진 차 타고 승객들이 있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모든 승객들은 브로디가 곧 그들을 위해 도움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차 소리가 들립니다. 차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브로디가 그들을 위해 구조팀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팀이 아니라 이 섬에 사는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쏴서 모든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총소리를 브로디와 토니도 들었습니다. 그 후 이 사람들은 차의 속도를 높여 빨리 비행기까지 가려 시도합니다. 테러리스트 그룹의 리더는 승무원에게 모든 승객의 목록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승무원은 재빨리 그에게 목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갱단의 한 남자가 부조종사에게 너의 선임 파일럿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부조종사는 그가 할 일이 있어 숲에 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브로디와 토니도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몰래 멀리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여자가 그곳에서 도망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쏴서 그녀를 죽입니다. 이것을 보고 브로디는 그들을 도우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토니가 그를 막습니다. 토니는 진정하라고 지금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갱단의 리더는 모든 승객들을 버스에 태우고 갱단 리더는 자신의 동료 2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후 이 사람들은 모든 승객들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갱단이 떠난 후 브로디는 토니에게 그들이 우리 승객들을 데려갔는데 왜 내가 가는 것을 막았냐고 화를 냅니다. 이에 토니는 그들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네가 갔더라도 그 많은 군대와 혼자 싸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이제 이 두 사람은 비행기 쪽으로 향하고 비행기에서 귀중품을 훔치고 있던 2명의 깡패를 붙잡습니다. 브로디는 총을 겨누고 그들에게 너희 리더가 승객들을 어디로 데려갔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의 아지트가 있고 모두 그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 브로디의 딸은 구조 전문가에게 브로디가 적어준 종이를 건네줍니다. 그 종이에는 비행기의 위치와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조 전문가는 위성의 도움으로 비행기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섬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섬에 위험한 테러리스트 그룹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후 구조 담당관은 자신의 사설 군대의 대장에게 전화하여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 섬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설 군대의 대장은 동의하고 동료들과 함께 돈으로 가득 찬 가방과 많은 무기 가방을 채싣고 그 섬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다른 한편 브로디는 테러리스트들이 데려가기 전에 비행기의 부조종사가 비행기의 전력 시스템을 수리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브로디는 비행기의 전력이 돌아왔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매우 기뻐합니다. 이제 브로디는 다가오는 사설 군대 팀을 위해 자신의 유니폼에 메시지를 남기고 토니와 함께 갱단이 승객들을 데려간 장소로 떠납니다. 숲길을 따라 이 두 사람은 테러리스트들의 아지트에 도착하고 이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몰래 그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깡패들이 승객들을 위협하며 그들의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한편 구조 전문가가 보낸 사설팀도 비행기 근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자 팀의 리더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확인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갱단 리더가 비행기에서 모든 귀중품을 훔치라고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디가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설팀의 대장은 브로디가 남긴 메시지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 테러리스트 갱단의 아지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아지트에서 토니와 브로디는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기회가 생기자 이 두 사람은 몰래 뒤로 가서 2명의 테러리스트를 죽입니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몰래 앞으로 나아가 방 하나 근처에 도달합니다. 이 방 안에는 모든 승객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브로디는 이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곳에는 많은 경비원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브로디에게는 문을 여는 열쇠도 없었습니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한 명씩 그 경비원들을 쓰러뜨리고 토니는 망치를 들고 많은 경비원들을 망치로 때려 죽입니다. 여기서 브로디는 경비원에게서 열쇠를 빼앗아 승객들을 방에서 풀어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빨리 너희를 테러리스트들이 데려온 그 버스에 타라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 서둘러 그 버스에 가서 앉습니다. 그때 토니가 브로디에게 와서 여기서 차를 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많은 깡패들이 총을 들고 서 있으며 우리를 보자마자 총을 쏘기 시작할 것이라고요. 브로디가 승객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모두 매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브로디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는 토니에게 내가 그곳에 있는 모든 테러리스트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테니 너는 이 기회를 이용해 모든 승객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토니가 브로디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브로디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토니는 동의합니다.
브로디는 그곳을 떠나 테러리스트들에게 갑니다. 그곳에서 브로디는 갱단의 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곧 이곳에 구조팀이 올 것이니 모든 승객들을 여기서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갱단원들은 브로디를 비웃고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갱단의 두목은 어떻게 그냥 가게 해줘? 나는 돈 없이는 아무도 보내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브로디를 죽이려 할 때 그때 사설 구조팀이 그곳에 도착하여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총격전을 벌인 후 갱단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브로디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브로디를 버스에 태우고 이곳을 떠납니다. 여기서 갱단의 리더는 자신의 많은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남동생도 죽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매우 분노하여 이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모두를 골라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팀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곧 이 사람들을 죽이러 갈 것이라고요. 버스에서 사설팀의 대장은 모두에게 우리는 단지 5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설팀이며 단지 여러분을 구하는 임무를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조팀이 여기에 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브로디는 당황하여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갱단원들이 곧 우리 뒤를 쫓아와 우리를 보는 대로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근처에 도착하자 브로디는 모든 승객들에게 비행기에 전력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즉 이제 비행기가 시동이 걸릴 것이고 우리는 즉시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요. 그러니 모두 빨리 비행기에 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조팀을 기다릴 수 없다고. 그들이 여기에 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브로디는 비행기의 모든 점검을 하는 일에 착수하고 사설 팀원들은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여 준비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테러리스트 그룹이 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을 본 사설팀은 그들을 막는 일에 착수하고 여기서 양쪽에서 많은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설팀은 매우 좋은 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많은 깡패들을 죽입니다. 브로디는 재빨리 사설팀의 리더에게 나는 5분 후에 비행기를 시동 걸 것이니 너희들도 빨리 비행기에 타라고 말합니다. 그 후 브로디는 토니에게 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브로디는 총알을 피하며 비행기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조종실에 앉아 동료 부조종사와 함께 비행기를 시동 거는 일에 착수합니다. 한편 토니는 총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총알을 찾기 위해 사설팀의 가방을 확인했을 때 그곳에서 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토니는 돈을 버려두고 다른 가방에서 총알을 꺼내 다시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 브로디도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제 사설팀의 군인들도 한 명씩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하고 토니는 그들에게 엄호 사격을 해줍니다. 전력이 들어오면서 라디오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행기 회사 사장이 브로디에게 안전한 장소를 알려줄 테니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지만 토니는 타지 않습니다. 그는 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그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면 경찰이 그를 다시 붙잡아 감옥에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갱단의 리더는 자신의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분노에 미쳐버립니다. 그는 비행기 앞에 로켓 발사기를 가져와 한 번에 그들을 날려버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토니가 그를 봅니다. 이제 토니는 재빨리 총을 들어 그를 쏴서 죽이고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것을 보고 브로디는 토니의 이 행동에 매우 기뻐하고 브로디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을 보고 토니는 모든 승객들과 브로디를 위해 기뻐하며 돈이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숲 쪽으로 도망칩니다. 브로디는 비행기를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고 비행기 사장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공항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곳은 이제 그들에게 매우 가까웠습니다. 브로디는 항공사 사장이 알려준 장소 쪽으로 비행기를 몰고 갑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고 비행기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로디는 다시 비상 경보를 켜고 서서히 비행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키려 시도합니다. 마침내 매우 어려운 끝에 브로디는 비행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브로디와 그의 동료 부조종사는 매우 기뻐합니다. 한편 비행기 회사 사장과 그의 팀도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브로디는 승객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 뒤로 가는데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안심이 찾아옵니다.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승객들은 브로디를 위해 박수를 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잠시 후 그들을 위한 구조팀도 그곳에 도착하고 모든 승객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기서 브로디는 모든 승객들을 구조팀과 함께 보내고
기장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비행기 계단에 앉아 딸과 통화합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